췌장은 이제 아까도 이제 영상학과 쌤이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네, 무게가 100g 정도,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 하고, 췌장은 아시다시피 기능이 외분비 췌장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다음에 내분비 췌장,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고요. 췌장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췌관이 있고, 이 췌관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소화액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 간에서 담도가 내려와서 담도가 췌장 안으로 들어가서 역시나 이제 십이지장 쪽에서 담즙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도가 지나가는 게 췌관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십이지장에서 만나게 되고, 이 췌장은 이 십이지장에 의해서 쌓여 있고, 담도와 췌장, 십이지장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췌장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췌장 수술이라고 해서 췌장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접해 있는 다른 장기들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췌장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머리랑 몸통, 꼬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머리, 몸통, 꼬리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게 이제 해부학적 혈관 구조물인데, 정맥 중에 하나인 상장관막 정맥,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동맥인 대동맥, 이 기준으로 해서 머리와 몸통과 이제 꼬리로 나누게 되고, 결국 췌장암의 수술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수술은 결국 그 췌장암의 병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수술의 예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췌장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인 거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진단 당시 한 전체 20% 환자만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고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췌장이 병변에 머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췌두 12지장 절제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상장관막 정맥이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췌장 머리 쪽은 췌관과 담도가 12지장을 싸고 지나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췌장에 있는 병변만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췌장 머리, 그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담도, 12지장 을 모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보기 쉽게 좀 풀어서 장기를 보게 되면, 위에서 이제 12지장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여기를 포함해서 12지장 일부와 그다음에 머리, 췌장 머리, 그다음에 췌장으로 들어가 있는 담도, 쓰레기도 포함해서 절제를 이런만큼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절제를 했고,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절제했고, 췌장이 내려가는 길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소화액이 지나가는 길,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췌장과 공장을 분합을 해야 되고,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와 공장을 분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는 십이지장과 공장을 이제 분합을 해야 돼서, 절제 후에도 이제 분합을 각각 이제 세 군데 정도 분합을 해줘야 그 최두 십이지장 절제술이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보게 되면요, 얘는 이제 그 미부 담도암에 대해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인데, 결국 수술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췌장 주변에 있는 이제 임파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합 절제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12지장 부분, 위, 그다음에 소장에서 12지장 쪽을 위와 12지장 쪽을 절개를 하고, 담도도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병변이 있는 췌장 머리 쪽, 두부 쪽을 경계를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각 소화액들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제로 수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각각 재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재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소화액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복원을 해줘야 수술이 종료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담도와 췌장,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각각 이제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최도 12장 같은 경우에는 결제와 더불어 이제 재건의 수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꽤 걸립니다. 수술은 거의 6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입원 기간도 수술 날 기준으로 보름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마다 회복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용 기간이 원치 않게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위부 췌장절제술, 췌장 미부절제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장관막 정맥 기준으로 반대쪽에 꼬리 쪽에 있을 때 이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쪽에는 조금 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 반해서 꼬리 쪽에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해부학적 구조가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수술이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반대편을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췌장의 꼬리 쪽에는 비장이라는 기관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요 비장동정맥을 이제 같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름은 이제 비장혈관이라고 하지만 이 혈관들은 췌장을 이제 혈행을 공급해주는 주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이 종양 자체가 이 혈관에 맞닿아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얘를 놔두면서 수술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의 췌장 미부 절제술을 할 때에는 이 비장을 병합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면역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일부 진행을 하겠지만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비장의 주요 역할이다 보니 수술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런 면역 기능을 올려놓고 수술 후에도 그 추후의 관리를 통해서 조금 이제 백신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역시나 췌장 미부절제술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췌장 꼬리 쪽에 있는 병변은 비장을 포함을 해서 절제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장 동정맥을 같이 일괄 결차를 해서 같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 최미부 절제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최도 12장 절제술과 달리 이거 최미부 절제술은 이제 재건이 통상적으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최도 12장 절제술보다는 짧습니다. 보통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입원 기간도 아까 최도 12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 보름 정도 내외를 얘기했다면 입원 기간은 조금 더 빠르고 회복 기간도 조금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이제 수술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는 거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가이드라인들이 결국 그 NCCN이라고 하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에서 그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절제 가능성 췌장암, 경계 절제성, 극도 진행성 췌장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혈관의 일부 닿아 있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게 수술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병합 절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랑 앞에서도 이제 윤가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종양학적으로 이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췌장암으로 수술을 한 환자들의 그 데이터고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보면은 췌장암 환자 수술 건수는 매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제 선행 항암 치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계성
그 절제 가능성에서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까지 가게 된 환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진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절제 가능성 환자들에 대해 수술 비율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진단 당시에 거의 20-30% 환자들만이 그 시점에 수술이 가능한 거고, 최근에 이제 수술이 많이 늘어난 것들은 그거와 더불어 이제 그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수술까지 끌고 가서 수술을 진행하게 된 환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 최미부 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로봇 수술들이 조금 더 이제 대중화되고 많이 좀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개고루 췌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2010년대 후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봇 수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수술의 비율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거는 최두 12지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이상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 췌장 미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의 환자들이 그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물리적으로 유착 여부를 보기 위한 예전 수술력, 그리고 해부학적 변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가능성, 그리고 그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췌장염이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양학적으로 이제 국소 임파선의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수술이 중요한 치료 옵션인 거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술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언제 하냐도 중요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치료들도 그렇게 간단한 치료는 없고 다 힘들게 하지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다가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휴지기를 갖거나 약 용량이라던가 방사선 주사 종류를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수술은 한 번 하면 쉬었다가 수술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한 번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치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어떻게 결국 환자분에게 이제 췌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도 물론 그런 최소 침습 수술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최소 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양학적으로 완전한 절제를 할 수 있는 담보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간담체외과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최소한 모든 환자들에게 이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